안녕하세요. 전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알기 쉬운 건축 시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이제 수능을 보면서 영어를 봐야 되니까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했고, 그리고 추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본 경우들. 아, 제가 취업할 때쯤부터 해서 이제 스피킹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서 지금 토익을 요구하는 회사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제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이제 20대가 되기 전에 뭐 부모님이 이제 해외에서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교수님이셔서 뭐 같이 뭐 연구년을 간다거나 해서 해외에서 어렸을 적에 살았다거나 뭐 10대나 뭐 10대가 되기 전에나 아니면 본인이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이민을 갔다거나 해서 이렇게 영어를 조금 더 어렸을 때 접할 수 있었던 실제로 그 나라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고요. 저도 그냥 요렇게 시험을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했던 이제 방식들, 팁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할 때 토익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끝나기 한 6개월 전에 토익 시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제 23살이었고요. 한 830 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 본 거였고, 그리고 공대생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취업할 때 돼도 공대생들은 뭐 900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많이 없었고,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때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은 그 정도 이제 900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됐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촌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이제 신촌역 어떻게 가냐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굉장히 부끄러웠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영어를 한다는 게 시험을 봐서 성적을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이제 영어 회화 학원을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끝나고 어학연수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제 인생이 이 한 개의 사건으로 쭉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영어로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수능에서나 토익에서나 요구하는 거는 대부분 listening이랑 reading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writing도 할 줄 알아야 되고 speaking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분이 많이 약하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화가 이제 리스닝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회화 학원을 다니면서 또 했던 연습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는 라이팅을 했어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이제 트랜슬레이트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영어 문장 만드는 것을 점점 익숙하게끔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스피킹을 바로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영어를 어떻게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문장을 구성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피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이팅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스피킹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겪었던 상황과 어, 비슷한 상황이시면 라이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뭐
어떻게 뭐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단어를 하나 외우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떤 동사를 쓰면 뒤에 ing가 붙고 뭐 투부정사가 붙고 뭐 이런 것들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팅을 하다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써지게 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이, 훈련해 보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것이 이제 리스닝에 관한 겁니다. 리스닝이 사실은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제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한국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말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배우고 저도 저희도 모르게 배운 거고 그리고 한국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이상한지를 그게 문법을 모르는데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식의 발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닝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어도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리스닝을 많이 해야만 이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건지 라이팅을 할 때도 이제 번역을 하면 문제가 한국말을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영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어색한 건지를 리스닝을 통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영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겪어온 과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프렌즈라는 시트콤 뭐 좀 오래됐지만 1994년인가 시작해서 2004년인가 2003년인가 끝난 시트콤입니다. 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시트콤 중 한 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10까지 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이 시트콤을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이 있는 것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들리면 자막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만 딱 봤을 때는 바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말을 아래다가 두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가 이 세 가지가 reading 그리고 뭐 listening 어, 그리고 이제 번역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기 때문에 어,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닌 영어를 그냥 즐기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물론 만약에 프렌즈가 재미없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안 맞으시면 이제 다른 컨텐츠들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본인의 수준에 맞고 본인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만약에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한글 자막이 없는 영어 자막만 나오게끔 해서 이 프렌즈를 봤고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전 시즌을 한 30번도 넘게 봤거든요. 나중에는 자막이 필요 없을 정도가 돼서 나중에는 자막 없이 그냥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막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이 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왜 또 프렌즈를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굉장히 발음이 아주 전형적인 미국 발음이라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사투리가 있다거나 억양이 심한 사람이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영국 남자입니다. 이 조씨는 뭐 TV에도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이 친구들이 이제 영국인이고 특히 조씨는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말을 하고 해서 이 채널을 가시면 이 영상에 다 한국말과 아이고 제가 소리를 좀 죽이고요. 한국말과 영어를 다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이 친구들이 어벤져스 이렇게 다 한국말과 영어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어,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것도 추천드리고요. 어, 이게 영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어고요. 두 번째는 스페니쉬입니다. 세 번째가 영어인데 이제 가장 국제적인 언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억양들이 존재하고 나는 뭐 미국 영어가 좋아, 뭐 나는 영국 영어가 좋아, 뭐 이런 선호도가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것들을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수록 본인의 귀가 더 많이 트이고요.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했던 거를 기억해 보면 뭐 영국이나 호주 발음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익숙해지시려면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졸리는 이 친구들이 부채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뭐 어, 두 번째 채널로 만든 거고요. 어, 여기서는 거의 한국말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졸리를 가시면 오히려 요 올리 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근데 졸리도 있고요. 여기도 가시면 다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글이 필요가 없다. 그 정도 수준이 되시면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케이시 네이스탓이라는 이 영상 제작가 이 사람이 이제 1,000만 명이 넘죠 팔로워가. 이 사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알아듣는데 그리고 유튜브 기능 중에 요 CC 기능이 있어요. 요 영어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놓고 보시면은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영상을 추천드리냐면은 이 채널을 추천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 영상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좀 트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형님이고요. 그래서 요 채널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이제 어, 이 마크 웨인즈 뭐 이 친구가 하는 채널인데 먹방 채널입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제가 우리나라 먹방은 막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즐겨보진 않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영어 굉장히 클리어하고요. 이 영상도 자막을 켜고 보시면은 어, 재밌으면서 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meetup.com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PPT를 예전에 만들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그냥 스크린 캡처 했고요. 만약에 여기 가시면은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이제 미덥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어, 외국인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한국인들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그룹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뭐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냥 가면 됩니다. 물론 어색하고 저도 이런 건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활발한 성격을 갖고 이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이제 뭐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기회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서울이 이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중 한 개가 이제 한류가 예전에는 일본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영국 남자도 이런 영국인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미업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또 같이 뭘 해보고 하면은 영어의 필요성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느낀 게 제 경력사항을 빼놓고 제가 지금 영어를 조금 할 수 있게 돼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구글, 뭐라 그러죠? 구글 맵인가요? 하여튼간 여기서 제가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제가 다 다녀온 곳들입니다. 중국 몇 군데는 부모님들이랑 다녀와서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그것 빼고는 다 자유여행으로 다녀왔고요. 이 자유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여행이 굉장히 다른 것이 됩니다. 굉장히 도전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세계의 어느 곳을 가도 물론 저도 못 가본 곳이 많지만 대부분의 그 지역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호텔을 예약한다거나 호텔에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뭐 음식을 산다거나 어려운 영어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뭐 스피킹, 특히 스피킹이죠. 스피킹이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면 이제 자유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 삶에 있어서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 저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멋진 말도 인용해놨는데 The gladdest moment in human life, meetings, a departure into unknown lands. 뭐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 모르는 곳으로 출발하는 때이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을 갔을 때는 그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측면으로서도 한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늘려가다 보면은 사실은 영어 시험도 잘 보게 됩니다. 어, 사실 토익은 저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빨리 풀 줄 아는 것만 이제 익숙해지면은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저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으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많이 본인이 접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고요. 영어가 공부다라는 생각을 이제 없애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본인을 꾸며 가다 보면 어, 세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어, 교육의 기회도 넓어지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요. 어, 뭐 영어에 관련돼서 고민되는 게 있으셔도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니까요. 어, 제 이메일 주소 이제 왼쪽 하단에 있으니 언제나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어,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